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장밋빛 전망 뒤에는 회원님께서 반드시 경계하셔야 할 4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실적 발표로 막을 올립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기준 S&P 500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4%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 경기 침체 회복기를 빼면 역대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는 점입니다. 회원님을 위한 한 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은 여전히 우상향이지만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입니다. 이번 시즌의 승부처는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과 자본 지출 가이던스입니다. 서프라이즈 여력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완벽한 결과만이 주가를 방어합니다. S&P 500은 연초 부진을 털고 올해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의 질이 문제입니다. 랠리를 이끈 거대 기술주 맥은 이피센트 세븐이 최근 상승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연초 대비 3.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 지수의 동력은 나머지 493개 종목의 실적에 달렸습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5월 기준 벤치마크 종목의 약 64%가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을 받아 기록을 세웠고 6월에도 63.6%로 높았습니다. 좋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기대가 이미 최대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추정치가 공격적으로 올라간 만큼 이를 넘어서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궤적입니다. 이익의 절대 레벨은 계속 오르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26년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꺾입니다. 자유소비재,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등 다수 섹터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납니다. 실적이 좋다와 실적 성장이 가속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시장이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후자에 붙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경계 지점입니다. S&P 500이 싸 보이는지 비싸 보이는지는 전적으로 수익, 즉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같은 지수가 관점에 따라 주가 수익 비율 29배가 되기도 22배가 되기도 합니다. 직전 4개 분기의 실제 순이익을 쓰면 지수는 약 29배로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의 조정이익, 2026년 전망치를 쓰면 약 22배로 싸 보입니다. 이 차이는 조정 과정에서 주식 보상 비용과 구조 조정 비용 같은 실제 비용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표로 보면 격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2025년 이익인데 다듬은 쪽은 275달러, 공식 회계 기준은 241달러로 약 14% 벌어집니다. 팩트셋은 2026년 주당 순이익을 약 341달러, 전년 대비 24% 상승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공식 회계 기준으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S&P 글로벌과 블룸버그의 2025년 회계 기준 주당 순이익은 약 241달러, 성장률은 10%대 초반에 그칩니다. 2026년 전망치를 나란히 놓으면 문제가 뚜렷합니다. 세 곳 모두 상식적인 10%대를 훌쩍 넘는 30에서 40%대 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꼭 기억하실 점입니다. 미래 추정치와 과거 기준선이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계산되면 성장률은 착시가 됩니다. S&P의 40%, 블룸버그의 34% 증가는 모두 비표준 수치가 섞여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이미 이 숫자를 할인해서 받아들인다는 점, 즉 겉보기 22배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시즌의 중심 무대는 미국, 대만, 한국 랠리를 이끈 기술주입니다. 미국 정보기술 기업은 에너지 1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67% 수익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률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섹터별 성장률은 화려합니다. 반도체는 136%, 에너지는 118%, 미국 정보기술은 67% 성장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높은 성장률조차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도 반도체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MSCI 세계 반도체 장비 지수는 6월 20일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6.1% 하락했습니다. 좋은 실적이 좋은 주가를 보장하지 않는 전형적 국면이며 그만큼 SML과 TSMC 실적의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인공지능 인프라의 큰손들은 올해 자본 지출로 7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지출을 줄이면 투자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비치고 부채를 과도하게 늘리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해석이 갈리는 가장 판단이 어려운 변수입니다. 올해 초 시장을 흔든 유가 충격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 조짐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3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겹치면서 에너지와 소재를 뺀 S&P 500 전반에서 이익률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익률 압박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성장주 전체는 35.4%에서 30.8%로, 맥은 2% 세부는 36.2%에서 27.7%로 마진이 급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맥은 2% 세분의 이익률은 전분기 36.2%에서 27.7%로 곤두박질 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죠.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익률이 약해지거나 자본 지출이 둔화될 때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 주도권이 자본 지출 수혜를 받는 경기순환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도이치방크는 유럽 스톡스 600의 2분기 수익이 1분기 7%에서 12%로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MSCI 아시아 태평양은 6.9%에서 39% 성장으로 대폭 개선이 추정됩니다. 다만 이 추세는 중동 전쟁 향방에 달려있고 유가 하락은 일본, 한국, 인도, 대만 같은 석유 수입국 증시의 호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이익 성장률이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은 6.9%에서 39%로 성장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 지역 분산에 좋은 근거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빅테크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떠받쳐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모두 2분기에 유통 주식 수가 늘었습니다. 알파벳은 850억 달러 규모 주식을 발행해 2분기 S&P 500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스페이스X의 기록적 상장까지 더해지며 주식 공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 균형의 변화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신규 발행을 상쇄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회원님께서는 개별 기업의 주식수 증감을 실적만큼이나 주의 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 전략입니다. 첫째,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과 이익보다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잉여 현금 흐름과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최우선이고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결실을 맺는지가 이번 시즌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발표된 수익이 회계 기준인지 조정 수치인지 구분하고 조정 서프라이즈는 할인해서 받아들이세요. 둘째, 포지셔닝입니다. 이익률 방어력이 높은 자본 지출수의 경기순환주로의 완만한 비중 이동을 검토하세요. 맥은 2% 세분 일변도 집중을 완화하고 나머지 종목과 유럽, 아시아로 지역을 분산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선반영과 과열, 리스크를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유가와 인플레이션, 연준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악재가 이익률을 갉아먹는 국면입니다. 에너지와 소재를 해지 성격으로 일부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개별 기업의 주식 공급 여부를 매수 판단에 반영하세요. 시장 예상 부합만으로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어닝 시즌의 숫자는 화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하셔야 할 것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 수익이 진짜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되는가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시장은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화려한 헤드라인보다 현금 흐름과 가이던스를 보는 것, 그것이 은퇴 자산을 지키는 냉정한 시선입니다. 이번 어닝 시즌 대응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본 영상은 공개된 자료를 종합 재구성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